멜로디, 정신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두 사람은 외계 도시 도쿄에서 뜻밖의 만남을 겨누는다. 영화 내내 서서히 끓어오르는 그들의 뜻밖의 인연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남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주인공 바페리스는 여행에 지쳐 방향 감각을 잃고 지친 도쿄에 도착하지만 요운 불빛, 반짝이는 고층 건물 붐비는 거리로 가득한 도시는 여전히 그의 눈에서 내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건물 중 하나에 그가 등장하는 거대한 배너를 관찰하고 그가 공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호텔에 도착하고 여행사 직원들을 만나다. 지나치게 세심한 상호 작용에서 벗어나자 그는 전 부인으로부터 아들의 생일을 놓쳐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는 냉담함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가는 길에 압도적인 존경심으로 대우받습니다. 오저분 시름을 부은 그는 팩스를 통해 아내로부터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머즈는 장면에서는 창가에 앉아 시간이 멈춰버린 도쿄를 바라보다가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샬롯을 만나나. 아침에 남편은 서둘러 출근하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 도쿄요. 네, 잉글잉글 위스키 브랜드의 광고를 촬영하러 하며 감독이 자신에게 이대하는 팔을 일본어로 매우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번역가는 밥에게 카메라를 오른쪽에서 바라보며 강렬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알려줄 뿐입니다. 감독님이 그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밥은 어리둥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단지 감독님이 자신에게 전달하려는 의미가 번역에서 길을 잃는 것 같다고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하는 밥의 차분하고 우아한 연기에 감독은 화를 내다. 두 번째 테이크에서 그는 훨씬 더 조용하게 기본 힌트와 함께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샬롯은 그날 아침 도쿄 지하철에서 분명히 길을 잃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분위기에서 그녀는 즉시 고대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그 안에서는 승려들이 의식을 거행하고 있어 샬롯에게는 너무나 낯선 곳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은여의 목소리는 마치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으로 갈라져 있다. 샬롯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괜찮으며 오늘은 성지를 방문했으며 그들의 독특한 노래가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남편에 대해 언급하고 자신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하다. 어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끝났다. 샬롯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관대하고 낯선 도시에서 그녀는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녀를 이해해 줄 영혼도 없었으다. 사진작가의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그녀에게 오늘의 일을 이야기하고 샬롯은 그녀가 방금 뜬 스카프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그녀는 그분의 열정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잉글잉글 호텔 방에서 델의 프로그램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여성은 밥이 보내냈다고 알리고 그녀를 들여보내고 침대 끝에 편안히 앉아 여자는 그에게 마사지를 권하지만 밥은 더 이상 마사지를 즐기지 않는다고 말하나.
그런 다음 여자는 그 시각 이면 맵에다대 예시인물 흐링글링글 보내고 그에게 스타킹을 보여주면서 들어올리라고 지시했다. 따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금방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런 다음 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그녀가 대했다는 듯한 흰골흰골을 의미했다. 다는 것을 내 흰골 기억 흰골 분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문화적 차이와 밥의 모든 것에 대한 열정이 이미 지쳐버렸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바비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귀찮아하는 동안 여자가 엄청난 경험을 제공하는 이 장면에서 다음 장면에서 샬롯은 횡단보도 옆에 위치한 그녀의 시선은 그녀 앞에 있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으며 공룡이 정면으로 들어서고 건물의 이미지가 그녀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내게 흰골 애니베이터에서 나가 다시 한번 군중의 말을 듣고 나 흰골기야 흰골리 같은 일본인 이름 베베에게 흰골 금요일 조조대를 아닙니다. 내에게 흰골 에이전트와 상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후 그들은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사이트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내에 흰골을 수락하도록 설득하려는 이던트의 내벽에 흰골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위 일본의 조니 카슨 등이 크슨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큰일이고 그들은 밥이 참여하기를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가능한 한 빨리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한다. 얘기하게 돼 흰군 출발이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지만 다음 날로 연기를 것이라고 그에게 알립니다. 스튜디오의 수신 부족으로 인해 대화가 끝나고 그에게 흰군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진작가는 그의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이 장면에서 몇 가지를 요청합니다. 밥이 일본에 실증이 와서 위스키 대신 아이스티를 들고 사진작가를 놀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호작용을 공유합니다. 사진작가는 여러 영화배우 포즈를 요청하고 앵글앵글 그 포즈를 하나하나 쉽게 저런따라합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자 밥은 바에 앉아 식당에 있는 샬롯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눈맞춤은 잠시 동안 지속되고 배경에는 빨간 머리의 여성이 우울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성은 청중에게 감사를 표하며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던 중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 소통하며 웃는다. 이번에는 샬롯이 밥에게 술이 담긴 컵을 보내고 밥은 밥에게 건배를 한 뒤 달숨에 꿀꺽 삼키고 방을 나가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는 이번에는 자신의 모습과 다시 눈을 마주친다. 이제 그의 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열심히 운동을 했고 다음 날 그 사람들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에게 다가와 차가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자 걷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샬롯과 그녀의 남편은 복도를 걷고 있는데 샬롯이 전혀 모르는 여자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아는 듯 보이는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빠르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만나 매우 반가웠고 샬롯은 당황스럽고 어색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헤어지고 이후 그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그들이 공통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여성이 남편인 존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재빨리 떠나고 샬롯은 호텔에 홀로 남겨진다.
다음 장면에서 그녀는 그날 오후 호텔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복도는 프레젠테이션 룸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여는 소리가 나는 줄 보고 걸어가서 전에 났던 바로 그 소녀인데라 인물을 봅니다. 은여는 자신의 영화를 홍보하고 질문에 답하고 그녀와 승글 기약승글 함께 작업하면서 공유하는 복잡한 유대감을 논의합니다. 샬롯은 소녀가 자신과 키아누 모두 가라테를 즐긴다고 말한 후 냉소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계속해서 호텔 주변을 산책하던 그녀는 특이한 식물들이 가득한 방으로 들어섰다.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주변을 보여줍니다. 새해 연락에 흥분이 반가 식물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섬세함에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보기 시작한다. 흥분 일본 텔레비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들도 같은 외로움 증상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같은 날 밤 밥은 다시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밥이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샬롯이 방으로 들어와 밤역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마침내 바텐더를 만난 두 사람은 샬롯에게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밥은 그녀가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관찰하고 광고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여유로운 순간에는 3개의 시간을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바텐더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그의 결론을 반영하며 샬롯을 즐겁게 하며 그녀는 보드카 토닉을 요청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힘글래 일본에서의 목적에 질문한 후에 현재 가족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영원극 공연과 같은 다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만 단어의 위스키 브랜드를 이제 하는 것을 아연이 마실만이 썩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흥분 자신의 이야기도 공유합니다. 바쁜 사진작가 남편과 동행한 그여. 그들은 교환 내내 아이러니의 기류와 함께 각자의 겨운에 대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세계인의 힘글이 책은 철학하기를 뒤듣겠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철학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해 농담을 하고 결국 검대를 마친 후에 검대를 하다가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장과의 싸움, 다음 날 아침 외로움과 반향 감각 상실의 신호, 밥은 수영하고 있고 샬롯은 계속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해 보여요. 저녁 무렵 샬롯은 남편이 도착했을 때 창가에 서서 켈리가 아래층에서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새해 흥분 그가 합류하고 나는 소만물 표현이지만 기에 흥분 가려에 내다지 열중하지 않았으며 후속 장면에서 묘사된 것처럼 흥분 그녀의 남자 친구와 함께 도착하는 대박 이물때 동의합니다. 흥분 새해 흥분만을 듣는 완전히 열중하고 있는 동안들의 흥분 간절한 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켈리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힙합 음악 창작 과정을 그녀에게 설명하려 하는데 그녀는 바비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은우는 전체 대화가 그에게 얼마나 지루한지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세, 얘네들 대리인구는 hin군 피부에서 변명하고 개개인군의 기획hin군에 접현합니다. 네, 개인군 탈옥을 계획하고 있으며 옆에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농담으로 말합니다. 먼저 이 나라를 떠나면 됩니다. 샬롯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용기를 모으기 위해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했습니다. 아김의 세액, 내야대대, 인군은 hin군 계기대다, hin군기야 hin군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명업일 동안 다시 떠나야 합니다. 너는 그녀가 여기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제안하지만 예를 때 hin군은 hin군 서로의 친구들에게 영원하여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관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위에서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느낌을 받는다. 저녁에 그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땡구릉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예복을 입고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없으다. 결국 이대 hin군 수영장의 시원함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고 초기 대화를 주제의 소스로 삼아 간단한 대화에 참여합니다. 대화가 끝나자 샬롯은 그에게 친구들과 외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를 초대합니다. 밥은 분명히 초대를 받고 기뻐하지만 그의 연기력을 고려하여 떠날 시간이 되자 이를 잘 숨깁니다. 그는 의대처럼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재킷을 손에 들고 샬롯의 반에 접근합니다. 그들은 곧 떠나려는 것처럼 상호 작용합니다. 그들의 첫 데이트. 그는 샬롯의 화장실에 들어가고 거울을 통해 샬롯이 시선을 돌리는 동안 그가 변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밥은 그녀에게 셔츠에서 태그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흔장한 옷피부에 안다자인도 소유하고 있는 영혼 탐색, 인정하죠 년 hin군 기약 hin군인 딴 hin군 예무가 우리오북을 했습니다. 그 책은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클럽 안에서 샬롯의 일본인 친구들이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점차 멀어져 다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그들은 제외하고 샬롯의 친구 찰리는 바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유리잔을 깨뜨린 그는 갑자기 바텐더가 무기를 휘두르며 모두 클럽 밖으로 쫓겨난다. 거리에서도 무장한 사람들의 추격을 받는다. 도망가는 동안 친구를 잃었지만 재빨리 그들을 찾아 계속 향연을 이어가며 도쿄 중심부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도시의 삶에 빠져들고 우뚝 솟은 건물 어딘가 반창문 있는 방 안에서 그들은 약혼하다. 노래방에요. hin군 문화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분홍색 가발을 쓰던 옛날에 hin군은 hin군 유혹에 관한 노래하는 옛날 hin군 보입니다. hin군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그 노래가 그에 관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hin군 불길한 목소리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조수에 대해 오래하며 다시 다음 차례에 올랐었습니다. hin군리 코러스의 손을 뻗었을 때 그들은 친밀한 시선을 공유합니다. 이머진 장면에서 샤를로테는 노래방 밖에 혼자 앉아있다.
밥도 나오고 음악이 배경에서 계속 재생되는 동안 그들은 담배를 안 우고 바브의 어깨에 샬롯의 머리를 얹세다. 얘들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던 중세 레알나를 때의 흰불기와 흰불 타창 밖을 내다보는 것을 멈추고 밖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를 활짝 웃게 만들었고 그녀를 즐거운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호텔에 도착할 때쯤 밥은 샬롯을 방까지 데려가야 합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불을 끄고 떠나난다. 밥은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선택하기 원하는 카페 색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앞서 그는 또한 그녀에게 자신의 경험 도쿄 생활이 그에게 재미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는 르테다 이해겹 대의 띵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녀에게 전화하는 것이라 별 생각이라고 여정했습니다. 결국 아침에 우리는 호주산을 배경으로 안개에 쌓인 골프장에서 그를 봅니다. 내 흰굴흰굴 처음에는 공을 튀는데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두 번째에는 성공했습니다. 흰굴흰굴 아침 식사를 하며 흰굴 부상당한 발에 이야기하고 그들한테 익선덕이고 감정언한 얼굴을 가진 본 요리사 농담을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그녀의 발 때문에 병원에 있습니다. 누구와도 의사소통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샬롯의 발을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본인과 나누는 대화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엑스레이를 찍지만 발가락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호텔방으로 돌아오면 내게 물리그의 방에서 골프를 연습하는 동안 그녀는 내다 흰물기와 흰물장께 가족 사진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미 다른 흰물들은 내게 흰물 대문 이게 내 흰물 장소 요대합니다. 밥이 그곳에 도착하고 샬롯이 오는 동안 그는 스트릿 클럽에 불편하게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내게 흰굴 여전히 혼자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댄스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누군가가 그들을 쫓고 있다고 상상하며 거리를 산책하기로 결정합니다. 갑자기 멈춰서야 했을 때 그들은 도쿄에 상륙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밥이 등장하는 광고가 있는 트럭을 보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술에 취한 켈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을 때까지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샬롯은 그날 밤 잠을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주위를 기어다니다가 불을 켜고 일어납니다. 그녀는 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 밑에서 편지를 밀어버는 순간 생각이 반쯤 나네요. 그 편지는 밥이 깨어있는지 묻는 편지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밥의 방에서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그들은 바비 샬롯을 알아차리기 전에 그를 발견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샬롯은 실제로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샬롯은 길을 잃어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생이요. 그녀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을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녀는 훨씬 나이가 많은 흰굴리 그것이 쉬워지는지 아닌지 묻습니다. 흰굴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자녀를 갖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야 한다. 그들이 천천히 잠에 빠져들면서 그는 또한 그의 부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나이들과 연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공유합니다. 반 안에는 둘만이 경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셋, 그게 흰굴 발만이게 이게 흰굴 허벅지에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밥은 그녀의 발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녀가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아침에 샤를로테는 기차를 타고 혼자 교토 여행을 떠나 일본 문화에 흠뻑 빠져들고 고대 사원을 방문하며 다른 고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문화에 내료된 그녀는 결혼 의식을 접하게 된다. 그녀는 소원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에 소원을 남긴다. 그 사이 밥은 전화를 받고 수염을 깎고 있다. 누군가 그에게 텍스를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내려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마케팅 담당자들 뒤로 몰래 숨어듭니다. 그들은 그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치채지 못한 채 호텔을 떠나 도쿄쇼에서 가와사키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꺼이 계획을 바꾸고 탄에 몰이를 참석하기 위해 하루 더 일본에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스트는 이대인굴 일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진행자는 그를 자신의 쇼에 출연하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그를 청중에게 소개하는 동안 숨을 고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촬영장에 도착하자 탄 앞에는 밥을 껴안고 아닌 뒤 일본 무용을 춘다. 흰구링구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그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주머니를 비우고 첫날 밤에 찍은 샬롯과 그녀의 친구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호텔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의 아내입니다. 밥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그의 아내의 전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부르고뉴 카펫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밥의 의견을 묻고 있지만 그것은 밥에게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입니다. 내 흰군 자신이 안전히 길을 잃어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당연히 그의 아내인 리디아는 그가 카펫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단지 카펫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흰군 카펫 색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흰굴 아이들의 물은 후에들이대 흰굴은 흰굴들이 그를 그리워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니네 아버지가 얻는 버섯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욕을 마친 그는 독일 남자 2명과 함께 사우나에 누워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밤으로 돌아온 그는 타냐 모리의 도쿄조를 보기 시작하는데 진행자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배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다음 장면에서 밥은 늘 바 옆자리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가수가 선지다. 그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사를 합니다. 앞으로 아침이 되자 밥은 깨어난 후 갑자기 자신이 그 노래하는 여자와 함께 밤을 보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극도로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빨간 머리의 여인이 그의 방을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확실히 자신의 눈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 더욱 그렇습니다. 문 앞에는 샬롯이 있어요. 그는 문을 열기 위해 침대에서 달려 나온다. 그는 샬롯의 첫 번째 질문에 침묵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아침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는 지금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반응에 조금 실망한 샬롯은 그를 쳐다본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설명을 구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유를 발견한다. 그녀는 바브의 방에서 들려오는 감미로운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여자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고 샬롯은 상심한 마음으로 떠나간다. 맨날 늦게 hin고hin고는 이대 hin고기약 hin고이 전화를 걸어고 아이마 대화를 제안할게 번화한 거리를 선택하는 모습이 목격되지만 내게 hin고의 딸이 내리 hin고는 hin고hin고는 다른 방으로 돌진하고 기호는 대화를 계속합니다. 이때 hin고는 hin고hin고는 그에게 hin고에 다가오는 여건주의를 상기시키고 그에게 안전한 비행을 기원합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흰구른구 머리 주변을 스캔하면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가 흰군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샬롯은 그에게 눈에 띄게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밥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나이 때문에 빨간 머리 여성과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쁘고 씁쓸한 말을 던집니다. 밥은 그녀에게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합니다. 결국에 흰구링군 주문을 했지만 화해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날 밤 샬롯이 잠들어 있을 때 호텔 전체에 알람이 울리고 모든 사람에게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촉구합니다. 밖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아 마지막 식사에 대해 함께 토론합니다. 샬롯의 분노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답은 끔찍한 점심물 생식 때문이라고 비난하지만 둘은 진짜 이유를 알고 미소를 나눈다. 밥은 다음 날 떠나야 하고 이 말을 듣고 샬롯은 자신이 그를 그리워할 것임을 깨닫는다. 그날 밤 그들은 호텔 식당으로 돌아와 테이블에 함께 앉았습니다. 밴드는 빠른 속도의 로맨틱한 노래를 연주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친밀한 순간과 부인할 수 없는 케미스트리를 공유합니다. 밥은 자신이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흰군 그녀와 함께 머물면서 예주 밴드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밥은 그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으로 주먹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헤어질 시간입니다. 밥은 작별 인사를 하고 살짝 목을 기울였다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이 친밀한 오해 속에서 시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녀의 뺨에 키스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다시 열리면 두 번째 작별 인사를 시도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내 흰골리 일본을 떠날 시간입니다. 새해에 흰굴 자신의 방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그날 남편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밥은 출발을 하고 호텔 직원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좋은 비행을 기원합니다. 그는 잠시 시간을 내어 샬롯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출발을 알리고 재킷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샬롯이 그를 위해 그것을 되찾아 줍니다. 그는 다시 로비에 들어가 폐에 늘 만난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재킷을 들고 다가오는 샬롯을 발견하고 갑자기 대화를 끝내야. 샬롯은 그에게 미소를 짓고 마지막으로 재치 있는 농담을 나눕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샬롯은 그에게 좋은 비행을 바라지 않고 그의 출발에 당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에게 마지막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에게 흰구링군 다른 사람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면서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다른 종류의 이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떠났지만 차에 앉았을 때 갑자기 샬롯이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떠나고 있음에도 그녀를 알아보고 적절한 작별 인사를 위해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차에서 내린다. 결국 그는 따라잡는다. 샤를로테는 뒤돌아서 아무 말도 없이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고 눈을 감고 무언가를 속삭인다.